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요. 컨디션은 좋죠. 12시간 자서 일어났더니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어차피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을 좀 많이 자고 나서 일어났을 때 기분은 좋지만 허무한 마음은 들었지만 약간은 그래도 좀 생산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언제나 그렇듯 사이트 에이트리님의 책을 읽도록 하고요. 차분하게 오늘 루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성실한 사람에게도 미소와 유머가 필요합니다. 성실함도 물론 좋지만 사랑으로 살고 싶다면 얼굴 표정과 말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얼굴 표정과 말투, 그쵸? 예를 들어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무표정 하더라도 누군가 말을 걸으면 활짝 웃는 얼굴을 응대하거나 미소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의 기분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일관되게 성실한 것도 좋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사랑이 가장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표정이나 말투, 미소 띤 얼굴이나 그 유머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매력 지수가 한 단계 상향될 것입니다. 실수해도 좋으니 사랑이 깃든 길을 걸어라. 아이고야, 알람을 안 맞췄네요. 가장 존중해야 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면 당신은 영원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알고 소중히 여기라며 크게 소란을 피울 겁니다.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삶이 인간은 미숙하기 때문에 어느 길이 사랑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죠. 어쨌든 당신이 이건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발을 내디며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다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 방향을 전환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면서 성장합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면서 성장한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점점 능숙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분명 다 잘 될 테니까요. 사랑으로 살아가면 싫은 사람도 사라진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공연한 장면으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면 꾹 참지만 말고 분명한 말로 전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니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에 참견을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갑은 열지 않고 입으로만 참견하는 건 너무 뻔뻔한 태도입니다. 강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맞아요. 이 강한 파동의 에너지가 상대가 공연한 참견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공연히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상대나 반론을 하지 못하는 상대에게만 이야기합니다. 공연히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상대나 반론을 하지 못하는 상대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집중을 해야긴 한데 저는 이렇게 독서할 때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이렇게 안정적일 때, 편안할 때, 특히 독서할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또 흘려보내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은 메모를 해놓고 독서를 하고 나서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강한 파동의 에너지는 상대가 공연한 참견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공연히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지금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집중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나오면 약간 그렇게 생각에 빠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히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상대나 반론을 하지 못하는 상대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공연한 참견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살아가다 보면 공연히 참견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싫은 사람도 당신의 주변에서 이상할 정도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악군이 되어 싫은 녀석이 있으면 힘을 모아 바로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에게서 분출되는 그 사랑의 파동이 너무나 눈부셔서 싫은 사람은 접근할 수도 없겠지만요. 싫은 사람에게는 밝고 눈부신 빛이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했다면 잘한 선택입니다.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헤어지는 것도 잘한 결정입니다.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했다면 두 선택 다 잘한 것입니다. 모두 행복을 위한 결정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랑으로 살면서 싫은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돼요. 지금 배우고 있으면 한층 더 진보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되도록 사랑이 꽉 찬 느낌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사이트 위토리님의 가장 큰 가르침, 항상 사랑으로 살아라 라는 거. 신의 사랑에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다 보니 놀랄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정말로 최고였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를 갱신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 행복감이며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정말로 최고였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를 경신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제가 사랑으로 성공했듯이 당신도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원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성공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랑으로 성공했듯이 당신도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원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에서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나요? 상상만으로도 어차피 뇌는 사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당신에게,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성공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자, 간단하게 독서 노트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한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련을 통해서 이제 기본값을 좋은 값으로 좀 긍정적인 나의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으로 계속 훈련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영혼은 배우고 익힌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경험이 리셋되는 일 없이 다시 태어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여 말하면 당신은 지금 사랑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욱 편하고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트 유튜브님이 오늘은 좀 그림이 무섭다. 책을 읽을 거야. 지금 너무너무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 내가 유튜브에서 JYP 박진현님의 짧은 강의를 들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다 지금 노트를 해놨는데 다행히 박진현님께서 2020년도 그러니까 2년 전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행히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박진영님의 여러가지 철학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의 취향과는 79%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위해 살죠? 그 강의된 영상을 보면은 성공이 아니라 존경심을 얻기 위해, 존경받기 위해,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죠? 목차. 초등학교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다. 중고등 특별한가 말해지나 대학교 가수가 되어야겠어. 본인의 그냥 이야기인데요. 스타, 장기 전략, 딴따라 미니바지를 입은 사업가 JYP 엔터테인먼트. 본인의 지금 인생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born, 드디어 믿어지다. 구원은 실수할 수 있나? 무엇을 위해 살죠? 나의 삶. 창조에 어떻게 교우를 하는가? 믿음,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의 차이. 앞에 이런 그 본인 개인적인 얘기나 예시를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 결국은 구원과 행위. 구원은 취소될 수 있나? 나의 삶, 무엇을 위해 살죠? JYP 웨이즈. 건강 좋은 걸 찾지 말고 안 좋은 걸 피하라. 음악 가슴으로 시작해서 머리로 완성하라. 사업 경제 공동체가 아닌 가치 공동체. 크리스천 라이프 존 파이퍼 목사님께.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여기 무엇을 위해 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천 얘기일 것 같아요. 본인의 철학 얘기가 아니라 중환자실에 이제 많이 불려간다, 이런 여러가지 전도에 관한 얘기.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꼭 지옥에 가는 걸 의미한다. 크리스천 얘기네요, 생각외로. 교회 얘기네요. 다 천국과 그래, 너무 피하지 말고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 빛을 최대한 갖다가 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만들곤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나열한다. 그래서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만든다면 다음 세상에 할 수 없는 일 것이다. 오케이, 이 글을 쓰지만 책을 읽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제비, 건강, 좋은 걸 찾지 말고 안 좋은 걸 피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네요. 이제 그 종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젊었을 땐 체력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늙었을 땐 지혜는 있지만 체력이 부족하다. 늙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어른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노인이 될 뿐이지. 늙었을 땐 지혜가 있지만 체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혜가 쌓일 때까지 체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 맞아요. 체력을 유지하는 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해두고 싶은 것은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지킨다 해도 과언과 흡연의 해로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 체력이 곧 실력이다라는 거? 진짜. 저도 내가 똑같은 사람이고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은 거랑 안 좋은 건 하루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상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입니다. 가음과 흡연의 해로움이야 다 알고 있을 테니 오케이. 가음과 흡연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게 성경을 통해 마음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케이. 정신과 상담, 취미생활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인생이다. 즉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죽어서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내 스스로 험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즐기고 있는가, 이 정도? 그냥 그러면 됐던 것 같아요. 왜 태어났는가? 태어나는 건 나의 주체성이 없잖아요.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었으니까 왜 태어나는지를 계속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내 주위에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오케이. 이 얘기들을 전제를 하고 나의 개인적인 건강의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자, 이제 본론이에요. 난 우선 고통 두 가지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주고 가지고 있던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또 하나는 가수를 시작하면 생긴 왼쪽 다리 저림. 아, 그러셨구나. 너무 춤을 많이 춰서 그런가? 왼쪽 다리의 저림. 필라테스 해야 되는데. 둘 다 않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양약, 한약 모든 방법을 써보다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왼쪽 다리의 저림은 진짜. 그래서 난 할 수 없이 숙명으로 받아들인 채 체념하고 살았다. 오케이. 필라테스 했으면 나으셨을 텐데. 아토피로 몸을 하도 긁어서 오케이. 이런 여러가지 좀 슬픔이 있는데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다리 저림 가설하면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는데 여러가지 아픈 그런 게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 몸에 큰 변화가 또 생겼다고 하네. 이런 고통을 이겨내셨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새롭게 갖게 된 건강관리 개념은 몸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원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처럼 몸에 좋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몸에 안 좋은 걸 피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인 것이다. 몸에 안 좋은 걸 피하고, 그리고 몸에 좋은 걸 찾으면 좋은데? 두 개 다 하면 되잖아요. 내가 쓰는 아토피 비염의 치료 방법 스트레이어 항히스타민제 얼마나 몸에 안 좋아요.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증상 완화죠. 이런 파마스리코 메디슨은 전부 다 그냥 증상 완화의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전혀 근본을 해결해 주진 않죠. 그래서 이들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적군은 공유표 결국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아닌 농약, 항생제, 방부제, 호르몬제, 중금속, 환경호르몬 이런 걸 안 들어온 유기농 식사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먹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부에 닿는 것도 피로 가기 때문에 피로 가는 거, 그치. 먹는 것 또한 그
바르는 거, 피부에 닿는 것 또한 화장품, 비누, 치약, 세제, 화장품, 비누, 치약, 세제, 주방세제 등도 유기농 인증 마크가 찍힌 것들을 사용했고 그게 한 2달 만에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났다. 가려움증이 사라졌고 입술 테두리도 생겨났고 눈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다리 저림은 골격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농구를 하다 왼쪽 발목이 부러져. 그쵸? 여기 나왔어요. 내가 이거 자세 교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필라테스 해야 된다 이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인간이 만들어진 골격대로 자세를 돌리기 자세 교정 운동을 시작했고 이를 위해 골반 주변의 근육들을 다시 정렬하여 강하게 시작했다. 이러면서 다리 저림은 말끔히 사라졌다. 그쵸? 이거 필라테스를 했으면 더 빨랐을 텐데 좀 더 근본적이고 두질한 하나님이 주신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던 요소들을 제거하고 몸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주니 증상이 호전되었다. 결국 핵심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자 자기 원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생명이 하는 일을 크게 섭취, 순환, 배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능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지키는 1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먹는다는 것은 사실 몸을 구성하는 30조 개의 세포가 먹는 것입니다. 그쵸? I am all I eat. 이 세포들은 혈액을 통해 전달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쵸? 따라서 혈액에 음식이 아닌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기농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인데 유의할 점은 유기농, 친환경, 무농약, 천연성 분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유기농이 가장 높은 기준을 요구함으로 저희는 유기농 인증 마크가 찍혀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은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아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약간 높아요. 이거 진짜 이거는 투자일 뿐이에요. 아파서 일을 못하고 병원비 약값으로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면 결코 아까운 투자는 아니라 그렇죠. 내가 아토피 치료에 쓴 비용보다 유기농 제품을 사용할 때 쓴 비용이 훨씬 적었습니다. 요즘은 합리적인 가격 유기농 상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음식, 유기농 인증이 된 재료들을 만든 음식을 주로 먹으며 농약, 방부제, 호르몬제, 약품, 심지어 조미료, MSG와 유전자 변형 제품, GMO 등도 피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코팅된 종이, 양은 냄비 등의 식기류도 피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농약과 마찬가지로 석유에서 추출된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은 우리 인체 호르몬, 플라스틱은 뭐 전혀 사용하는 게 없잖아요. 그쵸, 아이리님? 양은 제시를 시키고도 없어요. 이거는 뭐 워낙 상식이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용유, 기름 대부분의 열을 가해서 만든 이럴 경우 지방의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고 안 좋은 성분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고 짜서 만든 콜플러스를 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공복 양지를 기름을 종류별로 충분히 먹는데 이는 우리 몸 35지 세포들이 세포벽이 기름 성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안 좋은 기름일 때만 해당하는 이야기고 좋은 기름은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이 근데 이건 진짜 개인화 되어야 돼요. 안 맞아요 나랑. 어떤 점심 혹은 저녁 때 먹을 확률이 낮아. 제철 과일을 먹고 요거트를 먹고 견과류, 요거트가 나랑 안 맞고 견과류 믹스가 나랑 안 맞고요. 견과류가 이상하게 맞지 않더라고요. 먹으면은 그 개인화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나랑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 프로바이오틱스, 오케이, 스피루리아, 크로렐라 이런 거, 캐비어, 토마토 주스, 토마토가 또 나랑 안 맞아. 노니 주스, 생선 오일, 오케이. 모든 양념까지도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재료만을 사용해서 히말라야 암염, 세상에 오염되기 전에 굳어진 암염을 먹는다. 맞아요. 저도 핑크솔트 먹고 있죠. 그래서 솔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하는 거는 고추장과 간장, 그리고 뭐 다른 가지 뭐 이런 맛술이라던가 뭐 참치기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거기에 내가 성분을 보니까 진짜 그 액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막 10개가 넘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서 차라리 조금 맛을 줄이더라도 그걸 넣지 않겠다라고 해서 안 넣고 있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저녁은 가늘지 단식으로 안 먹는 날이 많습니다. 오케이. 저하고는 안 맞아요. 밖에서 불가피하게 외식, 자연산을 이용해 음식을 위주로 금식 효과에 대한 알려진 논의는 아직도 진행중이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다. 자신에게 맞는 금식 방법을 저하고는 안 맞아요. 난 하루 4시간 동안 영양분을 섭취하는 20시간 동안 칼로리를 섭취하는 방법을 택해 일주일 3일 정도 금식을 하신다고 하시고요. 물은 해양 심층수, 깊은 바닷속 물을 끓여내려 소금을 제거한 걸 마시는데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표에서의 거리가 멀어 오염물질을 조달하기 쉽고 1년 내내 낮은 수온 때문에 박테리아 등이 번식하기 어려워. 마지막으로 높은 수압 때문에 미네랄 함량이 일반 생수보다 높다. 화장품, 비누, 세제, 유기농을 다 사용하시겠죠? 오케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는 것도 모두 혈액에 들어갑니다. 니코틴 패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팔에 묻히기만 해도 니코틴 성분이 모두 피로 들어가서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부에 닿는 제품들도 모두 유기농 혹은 유기농 재료의 함량이 높은 제품을 쓴다. 오케이. 화장품, 치약, 비누, 샴푸, 주방세제, 세탁세제, 유연제 등 유기농으로 사용하며 가능하면 드라이 클리닝도 맡기지 않는다고 하세요. 또한 옷이나 베개, 이불 등도 유기농 재질, 맞아요. 천연 재질을 한 것을 사용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코를 맡는 향기도 모두 혈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공으로 만들어진 향기, 특히 향수 같은 것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헤어스타일, 헤어젤, 스프레이 전혀 저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순한 아무리 섭취를 잘해서 좋은 혈액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을 돌린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순환이 중요한 것인데 그 순환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오케이. 월마 머리카락 10분의 1 두께는 모세혈관 벽에만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모든 세포들이 이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이 모세혈관들의 이 모세혈관이 머리카락의 10분의 1이라고 해요. 무조건 혈액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혈액이 가려면 그 주변에서 에너지 소비가 있어야 한다. 이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 온몸 구석구석 움직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몸의 관절을 빠짐없이 움직여주는 것이 웜업이다. 매일 10분 정도 소요된다. 이래서 운동이 중요하군요. 이 운동에 대한 또 다른 혈액이 가야 된다. 모세혈관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세포들은. 이건 진짜 중요하고. 오케이, 다시. 좀 새로운 정보인 것 같아요. 왜 운동을? 어떻게 보면 운동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혈액순환을 통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몸 전체에 다 보내주기 위해서. 근데 저는 운동과 수면을 봤을 때는 수면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아니 운동을 했으니까 내가 또 수면에 효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스트레칭, 웜업이 끝나면 1시간 동안 스트레칭을 해요. 스트레칭은 저는 매일 하니까요. 그쵸? 이 스트레칭은 근육들이 뭉치는 것을 예방하고 요즘에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다 보니까 저는 쉬는 거, 그래서 이번 해에는 좀 더 휴식을 많이 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쉬지 않았어. 그래서 그리고 또 뭉친 근육들을 차단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사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스트레칭 그리고 마사지. 총 45개 동작을 30분에 걸쳐서 안 풀리는 근육이 있으면 폼 롤러나 마사지볼을 위에 올라가 체중을 실어준다.
저랑 똑같죠? 스트레칭하고 마사지 하는 거. 오케이. 자세 교정 운동. 필라테스죠. 저는 필라테스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랜 시간 골반이 오른쪽 아래 틀어져 있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교정 운동 기하려면 왼쪽 다리 발바닥부터 엉덩이까지 당기고 오른쪽 허리 근육이 뭉치면서 어깨까지 통증이 온다. 그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매일 교정 운동을 통해 골반을 바로잡고 그 후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 그 자세를 최대한 지속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바로 필라테스예요. 골반부터 맞춰야 돼요. 사실 골반이 오른쪽 아래로 틀어져 있는 상태로. 조금만 교정 운동을 하면 왼쪽 다리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왼쪽이 조금 예전에 그 필라테스하고 운동하기 전에 쥐가 나거나 그 불편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운동하면서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근데 이제 필라테스를 계속 하다 보면 처음 딱 할 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리가 맞지 않는 게 느껴져요. 나 필라테스 집에서 조금 더 요즘에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요즘 좀 필라테스 게으리 했네.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일 교정 운동을 통해 골반을 바로잡고 그 후 주변 근육 등을 강화시켜 그 자세를 최대한 지속하려고 노력한다. 맞아요. 어깨까지 통증이 온다. 이 본인이 진짜 잘 아는 필라테스. 너무 재밌다. 나는 이거 철학책일 줄 알았는데 건강책. 현재까지는 내가 하는 거 다 하시고 계세요.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또 스크린 센스티브하게. 자, 이미지 공유해서 독서 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다. 자세 교정이 중요한 예로는 척추나 골반이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면 그 안 좋은 자세 그대로 굳어지거나 더 악화되어 결국 근육과 관절의 문제를 맞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스트레칭과 필라테스를 병행하면서 웨이트를 해야 돼요. 이걸 운동을 통해 바로잡지 않고 교정 치료, 교정 기구, 신발 등 외부적인 힘만으로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필라테스라니까요. 이 기구들을 빼면 다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자기 자세의 문제점을 인지한 후 교정 운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근육들로 자세를 교정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다. 진짜 나랑 똑같네. 필라테스예요. 답이 필라테스. 너무 재밌어. 보자. 집에 그 운동 기구가 나와 있거든요. 어떤 거 사용하지? 나랑 거의 비슷해요. 폼롤러 있고, 폼롤러 종류별로 있고, 그리고 체어 있고, 마사지 기계 있고. 덤벨이 아니라 갑자기 캐틀벨이 되게 많아요. 종류. 저도 캐틀벨 집에 있거든요. 링이라던가. 진짜 필라테스 꼭 하라고 말씀드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난 자세 교정 운동을 30분 정도 한 후에 근력 운동을 하는데, 난 자세 교정 운동을 30분 정도 한 후 집중 아이린님 집중. 자세 교정 운동을 30분 정도 한 후에, 그쵸, 근력 운동을 하는데 기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내 체중이나 프리웨이를 사용해 중심을 계속 잡아가면서 한다. 자세 교정 30분 하고 스트레칭해서 자세 맞춰주고 근력 운동하는 거죠. 이때 나는 내 중심을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발가락이 분리되어 있는 그 양말과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한다. 발가락 분리, 맞아요. 발가락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중심을 인지하고 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외출할 때도 신발 속의 양말은 발가락이 가려진 걸 신습니다. 나는 내 자세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얼마 전 거금을 투자해 인체 골격을 샀습니다. 자세 교정 후 중심이 훨씬 더 잘 잡히는 춤을 추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라고 진짜 조언해주고 싶어요. 네, 유산소 운동,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잘 돌려면 심장이 펌핑을 잘 해줘야 합니다. 저는 사실 무산소 운동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 효과를 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잘 돌려면 심장이 펌핑을 잘 해줘야 합니다.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운동을 해줘야 그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한 2회, 회당 40분 이상씩 해야 합니다. 트레드밀이나 자전거처럼 몸을 일정한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는 춤, 농구, 축구처럼 다양한 동작을 하게 되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춤을 추천하는데 동작들이 좌우 대칭이 되어 한쪽만 많이 쓰는 구기 종목보다 자세의 흐트러짐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장 펌프를 해서 근육을, 이것이 유산소 운동. 오케이. 리듬. 취침, 기상, 식사, 운동을 최대한 규칙적으로 같은 시기에 하다 보면 몸의 패턴을 익힙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해외여행과 시차가 바뀌었을 때 소화나 배설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최대한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맞아요. 모세혈관속 혈액의 속도는 온도에 민감해서 더운 여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온몸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맞아요. 저는 완전 그래요. 목과 발목에도 주는 혈관들이 있으므로 목폴라와 따뜻한 양말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발목에 내가 조금 양말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운동할 때 특히 체온이 떨어지는 취침 시간에는 반드시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순면 내복과 목도리, 수면 양말을 착용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유기농 된 재질이라면 좋습니다. 저는 이게 겨울에도 못 입겠어요. 따뜻한 양말은 필수적이다. 혈액의 속도 때문에 그렇구나. 혈액의 속도 때문에 그런 걸 몰랐어요. 그쵸? 양말은 필수적이다. 이게 조금 부족한데, 내가 발목을, 그래서 집에 있을 때가 운동할 때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항산화, 세포들은 혈액 속에 있는 유기물과 산소를 받아서 결합시키는 연소 반응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결과 발생하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노화의 주범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최대한 빨리 몸에서 배출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위해서 나는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한 녹차, 노니주스, 아사이베리 등을 매일 먹습니다. 아사이베리 좋아요. 저도 한동안 먹었었는데, 또 식물성 영양소를 섭취해 제철 채소와 과일들을 다양하게 꾸준히 먹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특히 녹차를 강력히 추천하는데, 저는 녹차가 안 맞아요. 제 몸이랑. 녹차에는 그 녹차도 카페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커피 카페인은 괜찮은데 녹차 카페인은 저랑 안 맞더라고요. 녹차 안에 데아닌과 카테킨이
항산화, 항염, 항암 작용까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즘처럼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범람하는 시기에 면역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이뇨작용이 증가해 탈수 증상을 올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서 물을 꼭 함께 많이 마시길 추천합니다. 항산화 그리고 면역 대장의 건강과 면역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대장이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대화 속 유해균에게 도움을 주는 설탕 등은 최대한 빼고 전 설탕을 안 먹죠. 유익균들에게 도움을 주는 요거트 제품 꾸준히 요거트가 저랑 맞지 않아요. 이 발효식품들이 저랑 맞지 않아요. 우유는 맞는데 요거트는 안 맞다. 이런 식으로 개인화되어야 된다는 거. 요거트가 좋다고 해서 내 몸에 안 좋은데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보면 내 몸이 알려줘요. 이게 좋은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무조건 개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 난 매일 아침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 캐비어를 함께 먹습니다. 오케이. 캐비어가 아니라 캐피어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따라서 변비가 있는 사람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대장 역시 근육임을 명심하고 매일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장 운동과 잡곡, 채소, 과일 등 섬유질의 섭취를 통해 대장의 운동 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또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할 때는 천천히 먹으면서 꼭꼭 오래 씹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완벽한 숙면. 요즘에 지금 이 숙면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어제도 1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났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아기처럼 태어난 느낌? 이게 정말 완전히 숙면이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을 잤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일어났을 때 그 기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숙면을 보면 나는 잘 때 불빛과 소리를 최대한 차단한다. 그쵸? 근데 저는 잠들기 전에는 그걸 들어야 돼요. 어떤 소리가 들어야지. 그리고 불빛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잠을 자려고 할 때 어둡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자다가 한번 일어나서 불을 끄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물론 내가 잘 때 불을 끄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면 좋은데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무서워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불빛과 소리를 최대한 차단 이건 정말 중요하고 불빛은 차단해야 됐고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불빛과 소리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깊은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깊은 수면은 면역력 증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난 침실에 있는 아주 작은 불빛 하나에도 빛을 가려주는 검정 테이프를 붙여. 나랑 똑같아.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온이 되어 있다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다 검정 테이프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습도, 건조함은 면역력 약화를 가져오므로 여러분 제약원은 언제나 가습기를 통해 습도를 조절합니다. 가습기는 반드시 물통에 세균이 번식하기 힘들도록 만들어진 것을 사야 합니다. 네, 48살의 나는 20대 때보다 몸 상태가 좋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의 가장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 콘서트를 본 분들이 모두 내 체력에 놀라 뭔가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난 60살 한갑때 최고의 춤과 노래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나를 아껴준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건강을 통한 복음 전파이다. 요즘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60세까지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건강에 대해 물어볼 것 같습니다. 나의 건강 비법들 중에는 성경을 기반으로 알게 된 것들이 많기에 사람들과 건강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음악 가슴으로 시작해서 머리로 완성하라. 가슴으로 시작하라. 예술이란 인간의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예술은 인간이 볼 수 없는 부분을
머리로 완성하라. 대중의 트렌드. 새로운 주제를 다뤄. 만일 진부한 주제라면 새롭게 표현하고 창작 과정을 게을리하지 말고. 가슴으로 시작해서 가슴으로 완성하는 사람은 대박을 터뜨리지 몰라도 롱런하기 힘들고, 머리로 시작해서 머리로 완성한 사람은 롱런을 하지 몰라도 대박을 터뜨리긴 힘들고, 가슴으로 시작해서 머리로 완성하라. 아, 이게 뭔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 너무 재밌어. 이제 사업이라는 거, 경쟁 공동체가 아닌 가치 공동체. 잠깐만요,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스캠하면서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회사를 이끌어가다 보니 힘든 점도 있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물을 사람을 믿으며 육신 다른 사람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이 내용이 싫다. 저주? 아니야. 자, 집밥 고집. JYP 밥 집밥. 유기농과 친환경 식자재 위주로 사용하고요. MSG나 GMO, 유전자 조작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 호르몬이 나는 플라스틱, 중금속 나오는 그 양을 줄이도록 시키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좋겠다. 저기서 먹으면. Little in Entertainment, 성경 슬로건, 오케이, Christian Life, 이거는 제게 아니겠죠? 너무 방송 자막으로는 나의 꿈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꾸며져서 나갔지만, 내가 칠판에서 걸 자세히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 꿈이 아닌 수단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단. I want to be respected. 수단이고요. 꿈은 I want to live for the truth. 진실을 위해서 살다. 난 꿈을 적는 자리에 truth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죽으면 어떻게 되며 그렇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건지,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난 꿈을 적는 자리에 truth라고 썼다. 진실.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죽으면 어떻게 되며 그렇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아이리님, 딴 생각하고 왔죠? 다시. 난 꿈을 적는 자리에 truth라고 썼으니 진실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건지,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삶의 목적. 그렇게 나는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 스스로 지켜야 할 그 덕목 3가지를 정했는데, 내가 전에 내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했던 진실, 성실, 겸손이다. 드디어 내가 정말 읽고 싶은 부분 나왔어요.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지 말고 조심할 게 없는 사람이 되자.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거짓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지 말고 조심할 게 없는 사람이 되자.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거짓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할 그 말이나 행동은 사람들이 없는 데 서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단어 하나라도 방송에서 쓸 수 없는 말은 사석에서도 쓰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욕설은 하지 않습니다. 그치?
내 핸드폰이 해킹되어 세상에 공개돼도 문제가 될 게 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진짜 항상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의 사생활, 나의 아주 긴밀한 것까지 가차없이 누설되는 내 핸드폰을 어느 순간에도 오픈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 누구와 만나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세상에 다 알려줘도 문제될 게 없는 삶. 그게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다. 너무 멋있어. 나랑 비슷해. 나도 이 생각했는데. 오늘은 해야겠어요. 독서노트 다 해야겠어요. 다 생각을 적어보고 싶어요. 진짜 감동적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해왔던 거 이런 것들을 너무 글로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좋다. 아이고 잠깐만요. 글자 색깔을 바꿔야 되고요. 오늘은 진짜 행복한 날이네.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으면 좋은 운이 따른다니까요. 진짜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읽으니까. 성실. 멋진 말을 하는 건 쉽습니다. 멋진 삶을 사는 게 어렵지. 와, 진짜 대단하시다. 내가 항상 스스로 되새기는 말입니다. 멋있는 말은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 메시지만 보지 않고 메신저를 함께 봅니다. 어머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진영아, 넌 네가 직접 살면서 느낀 걸 얘기할 때 힘이 있다. 참 좋은 말이네요. 어떻게 이런 말씀. 맞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돼. 저도 예전에 참 부끄러운 게 많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그게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아니었던 그 말을 내가 따라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책에서 읽던 얘기들을 막 읊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끄럽잖아요. 내가 지금 부끄러운 걸 안다는 거. 그때는 그게 부끄러운 줄 몰랐잖아요. 지금은 부끄러움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제가 내가 부끄러움을 안 해? 그거는 성장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제가 성숙되었다. 너무 좋아요.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너무 궁금합니다. 멋진 말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며칠 불과하지만 멋진 삶은 몇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걸 안 하면서 남에게 분노하고 사회에 분노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너무 좋다 진짜 이 표현. 아름답지 않나요? 그치. 이걸 안 하면서 남에게 분노하고 사회에 분노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눕고 싶을 때 일어나고
쉬고 싶을 때 운동하고, 먹고 싶을 때 굶고 지겨울 때 계속하고. 성경에도 자기 몸뚱아리와 싸워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릴까가 두려함이로다. 물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서 성실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성실은 언젠가 허물하는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성경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흔들리지 않은 그 목표를 수립한 후에 진정으로 성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솔직히 저는 조금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완전히 단정짓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흔들리지 않은 목표를 수립한 후에 진정한 성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 이 단정 짓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겠죠. 박진영님도 JYP님도. 근데 이제 JYP님도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생각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말이나 행동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비겁하고 못된 사람인지 진심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비겁하고 못된 사람인지 진심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 맞아. 이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범죄자들 속에 있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맞아요. 성경은 그 욕구들만으로도 우리는 그들과 같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이건 나쁜 거야, 내가 떨쳐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랑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죄라고 하시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분노를 느꼈을 때 저 사람을 때리고 싶다, 그냥 탁 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지만 치면 안 되지, 이건 나쁜 마음이야 이렇게 걸러내는 것과, 그리고 딱 친 것과 어떻게 같죠? 같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인간 자체를 신격화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조금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아봅시다. 당신은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은밀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가? 다 있죠. 없다면 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쵸?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네. 그 다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성공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많은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제가 생각할 때는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1분 후, 2분 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지금 시간이 5시 35분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좋아하는 책을 선택해서 내가 독서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당신은 즐기고 있나요? 아이리님 즐기고 있나요? 네, 즐기고 있어요. 지금 그것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독서노트 해볼게요. 오늘 독서노트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자신을 놓치던 나는 이제 모든 게 두려운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세상 일이 잘못될까봐 두렵기보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가 두렵다. 나에게 실망하셔서 나를 전도할 수 없는 우스운 사람으로 만드실까봐. 이 두려움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겸손을 만들어주는 것을 알기에 지금 겁쟁이가 된 내 모습이 참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숨막힐 것 같다고 하겠지만 사실 나는 설렙니다. 자, 이게 왜 저는 설레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설렌다는 게 왜 생기냐면은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설레이는 거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설렘도 느껴봤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설렘도 느껴봤고 자유롭게 즐기며 사는 쾌락의 설렘도 느껴봤지만 이런 설렘들은 모두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뿐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설렘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설렘일까요? 나는 설레이는 감정? 오늘처럼 이렇게 12시간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체력이 너무 좋아. 컨디션이 너무 좋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면서 설레고 독서하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책 읽으면서 깨우침을 얻을 때 설레고 운동하러 가기 전에 운동하면서 설레고 또 식기세척기 샀잖아요. 이번에 식기세척기 오늘 이제 디터전트가 뭐죠? 식기세정제 맞나? 그게 왔는데 이제 또 사용할 이제 더 이상 설거지를 안 해도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설레는데 자 어떤 설렘이 있는지 저의 비님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설렘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설렘이며 오케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연결되는 설렘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그 인생의 목표가 무너져 방황하던 나에게 죽는 날까지 변치 않은 확실한 목표가 생겨서 정말 행복합니다. 허무한 쓸쓸한 불안함 두려움 우울함 이 모든 것이 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왜 태어나는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저랑은 이게 좀 참 다른 것 같아요. 왜 태어났는지를 꼭 알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나의 자유의지가 이제 왜 사는지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걸 굳이 이게 내 통제 불가능력인데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통제하기도 힘든데 이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미룬 채 하루아침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면 안 된다. 저랑 다르네요. 진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 적당히 위로받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야 한다. 끝까지 참 몰라서 생기는 것이다. 다 알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인생은 그냥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지금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미래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걸 알려고 하는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통제권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진리를 찾아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생기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 그것이 나와 내가 속한 오케이 진정한 자유 맞아요. 크리스찬 얘기 되게 많이 다 읽었나요? 이걸 다 끝내야겠어요. 오늘은 그냥 내용이 자 사업이나 공동체 음악 가슴으로 시작해서 머리로 완성하라. 나의 가슴으로 시작해서 머리로 완성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해볼게요. 가슴으로 시작하라. 모티브가 있을 때만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 설레게 하는 무엇, 그 모티브는 한 줄의 가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한 개의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리듬, 어떤 멜로디, 어떤 코드 진행, 어떤 악기,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인간에게는 가슴에서 느껴지는 모티브를 영원히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 시간의 노예를 사는 우리의 유한함을 슬퍼하며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느껴진 그 감정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한다. 이게 예술이겠죠. 감정, 느낌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보이는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오케이, 예술. 예술은 인간이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슴에서 느껴진 모티브 없이 계산과 분석만으로 만든 예술작품은 예술적 가치가 없다. 지금까지 내가 만든 히트곡들은 대부분 확실한 모티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머리로 완성한다. 아무리 가슴으로 느낀 확실한 모티브를 가졌고 시작했어도 어느 시점에서는 작품을 머리로 진단해야 합니다. 만약 모티브로 멜로디를 만들었다면 머리로 만들어야 된다. 대중 트렌드를 분석한다는 것이 대중의 취향 변화를 읽는 것이고 자신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요즘 어떤 리드, 어떤 코드, 어떤 멜로디, 어떤 가사를 많이 썼는지 살펴보는 것. 모티브는 분명히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을 보인다. 오케이. 머리로 하는 그 분석은 롱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좀 제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이 창작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많이 진부한 주제라면 새롭게 표현하고 창작 과정을 게을리하지 말고 매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훈련해야 된다는 거. 가슴으로 시작해서 가슴으로 완성한 대박을 터뜨리고 근데 롱런하기 힘들고 머리로 시작해서 머리로 완성한 사람은 롱런을 해도 대박을 치긴 힘들고 가슴으로 시작해서 머리로 완성해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 너무 재밌는 하루였어요. 네, 왜냐면 요즘에는 전자책을 좀 최대한 안 읽기로 노력하고 있는데 종이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책을 끊을 수가 없었네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몰입되었던 시간이었고 이 책을 너무 좀 내가 알고 싶었던 그것들을 오늘 조금 한번 도서노트로 남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디님 도서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조금 쉬다가 원서 오늘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오늘도.